얘들아 안녕.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을 맡은 EBS 생명과학의 이주연이야. 안녕. 자, 9월 모의평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많이 궁금했을 텐데 생명과학 2를 선택하고 끝까지 열심히 시험을 치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9월 모의평가 말 그대로 내 실력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이 평가를 통해서 이 수능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시험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이 총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9월 모의평가는 생명과학 2를 선택한 친구한테 진짜 중요한 시험이야. 왜? 2 과목이기 때문에 이 9월 모의평가에서 처음으로 전범위 시험을 치르게 되죠. 우리 7월 학력평가에서 이 5단원까지가 범위였다면 이 6단원 그리고 분류단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기회였다는 걸 잘 기억하고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 시험 범위가 전범위였어요. 자, 전범위였는데 중요한 문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각각의 조건에서 이 각각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보기에서도 이 자료에서도 정말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비교보다는 각각의 하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보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좀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 유전자 발현의 조절, 유전자 재조합 기술, 유전자 발현,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DNA 복제 이 문제들 원래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한 문제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원래라면 한 2-3개 조건이 더 추가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주제가 더 많이 나한테 제시가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 바뀐 방향을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중요한 문장이라고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문항으로 DNA 복제랑 종분할을 선택했습니다. 자, DNA 복제는 우리가 원래는 지연가닥과 이 지연가닥에서도 2가닥이 만들어지는 경우로만 문제를 풀어왔는데 지연가닥에서 이 3개의 이 가닥이 나왔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는 선도가닥도 같이 줬었는데 한 가닥만 물어봤다라는 거 이런 변화를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종분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심지어 연계 문제에서 정말 쉽게 풀었을 텐데 우리가 9월 모평에서는 최근에 좀 다루지 않던 주제였는데 다시 나왔다라는 거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의미로 2개를 골라봤습니다. 자, 예상 등급 컷이 39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9월 모평 얼마나 나올까 궁금할 텐데 지금 선생님이 해설하고 있는 지금 이 생명과학2를 선택한 친구들 39가 나왔어. 6단원까지 전범위 들어간 거에 비해서 그래도 등급이 조금 올랐네 라고 느끼는 친구들 우선 내가 원래는 여러 가지 조합을 잘 연습하는 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각각의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좋은 등급 원점수를 받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나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요소들을 조금 빼먹으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은 등급이 올랐을 때 이 등급 컷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평으로 내가 무엇을 잘 확인해야 되는지 기억하면서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총평에서 빠질 수 없는 거. 자,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작년과 올해 이 주제별 문제 출제 이 방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항상 특히나 4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까 물음표를 가지고 보는데 이 한 문제가 유전 물질에도 있다가 유전자 발현에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간단하게 DNA의 2가닥과 이 RNA가 만들어지는 한 가닥을 비교하게 했는가 아니면 DNA의 구조에 대해서만 다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9월 모평에서는 유전자 발현, RNA 짧은 가닥을 주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 좀 잘 기억해보고 여기 아래 좀 변화가 보이지. 원래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생명의 기원 문제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 사명 6개와 종분할에서 한 문제 정도가 선택됐었는데 그 2 주제가 모두 선택됐다는 것도 조금은 확인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각 문항이 어떤 주제인지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확인 한번 해보라고 주제별 문항 번호를 가지고 왔어요.
자, 생명과학의 역사 당연히 1번으로 나왔고요. 세포의 특성 5가지 주제 중에서 항상 많이 선택되는 이 주제 2가지가 나왔습니다.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과 원핵세포랑 진핵세포. 특히 선생님이 항상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이 보통 식물 나오면 분류가 동물 나오고 아니면 반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딱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은 식물을 물어보고요. 분류는 동물을 물어봤어요. 그런 특징도 같이 좀 기억해주고 나머지 세포막과 요소, 세포호흡과 발효, 광합성을 비슷한 주제들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효소가 9월 모평 정도 되면 저해지가 나오든 온도가 나오든 이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지고 여러 조건을 물어봤었는데 이번에 효소의 기능과 특성 주제에서 깔끔하게 물어봤다는 것도 조금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 5, 6단원에서는 이렇게 아까 설명했던 내용처럼 이 15번 문항에서 좀 간단한 유전자 발현 문제도 같이 나왔다는 거 기억해보고 생명의 기원, 문항이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동식물의 분류에서 동물의 분류 나왔고요. 이 두 개의 주제 중에서 여기 종분화, 3학년께 말고 계측원의 진화의 원리,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과 이 종분화란 주제에서 둘 다 나왔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살펴봤는데 각각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해설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준비하고 해설해서 만나. 안녕!